자, 지금부터는요. 홍 의원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월 5일 출마 예. 선언을 했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출마 선언 장소는 대구의 중심인 경상감영공원이라는 곳인데 경상 가명이요? 예. 대구에 조선 효종 때부터 경상감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감영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조선 효종조 때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된 이후로 대구가 영남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사법,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대구가 어려운데 그렇게 경상감영에서 이제 함으로써 좀 대구를 영남의 중심 도시로 다시 키우겠다, 성장시키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왜 또 저곳에서 했느냐? 일제가 조선을 합방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민족이 전기를 끊기 위해서 한 게 그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경복궁과 광화문 사이에 뭘 놔뒀습니까? 총독부를 뚝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풍수에 의해서 당나라 장안 때부터 왕궁의 남문에서 많은 기가 간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당시 일제가 경복궁과 남문 사이에 총독부를 떡 설치했는데 그것이 이제 YS 시대 때가 되어서야 이제 철거를 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감령 소재지도 헌병대와 우정국을 두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이제 완전 복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저와의 관계 때문에도 경상감영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장에 출마하신 분이 의원님만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에 출마하신 분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좀 뭐 경선을 하든지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예,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현직 의원 5명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이나 됩니까? 예. 우리 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경선은 3명에서 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 중에 1차 컷오프를 할 것이고 1차 컷오프가 된 이후에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이제 최종 후보자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뭐 댓글창에도 뭐 말씀들 하고 계신데 국회의원 하시다가 갑자기 대구시장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 참 궁금하다 그러시거든요. 대구시장 출마를 언제부터 결심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사실은 뭐 대구시장 결심하게 된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제가 24년 동안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오래 계셨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시일수록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서 일을 해보고 구체적인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면 되지만 대구같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이제 성장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정치인들이 뭐 나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은 하기가 쉽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법과 제도의 한계라든지 예산의 부족 때문에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를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봤고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결국은 어려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일을 해봤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솔루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좀 그런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좀 대구시장 좀 출마를 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치인 출신들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직 군역의원들로는 대구를 정말 발전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오셨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역 의원들의 어떤 지금 출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들 뭐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 펜앤마이크에서 정말 그동안 많이 다루었지만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정권 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지금 이제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지금 파괴되는 현장을 보면서 결국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서 저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상이고 각 상임위별로 민주당의 악법을 통과를 막는데 정말 역부족인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패한 게 정말 뼈가 아픈데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국회를 좀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특히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106석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예. 과연 지금 국회를 버리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현역 의원이 그것도 5명이나 중진 의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3명을 포함해서 5명이나 이렇게 나온 것은 지난 95년도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이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자유파 진영이 이렇게 어려울 때 국회를 버리고 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대구로 봐서도 굉장히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대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은 공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시는 육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이 폭격을 해야지 육군이 전진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중앙부처를 견제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대구시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국회의원 12대 전폭기 중에 5대가 지금 이제 뜨지를 않고 그냥 비행장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당을 위해서나 대구를 위해서나 지금 현역 의원이 이렇게 많이 5명이나 나와서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과 국민과 대구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저는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5분이나 나왔다는 얘기도 저도 몇 분만 알고 있었는데 와 그렇게 많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또 몰랐었네요. 아 이분들이 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국회에서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신중한 판단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하게 되면은 어제 일단 보류는 됐습니다만 대구와 경북을 행정 통합을 하는 바로 행정 통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행정 통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구 경북 이슈인데 대구 경북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사실은 뭐 한 지방의 어떤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원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하고 맥락이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도도부연이 된 것이 결국은 막부에서 메이지로 넘어갈 때 결국 막부의 번이 현으로 변한 소위 말해서 폐번치현으로 인해서 지금의 도도부연 즉 동경도 홋카이도 그다음에 오사카부 교토부 43개 현에 있는 그런 어떤 광역체제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구주 오소경 그다음에 고려의 5도의 한계 조선의 8도를 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도체제가 되어 있고 그 도체제에서 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부산이 분리가 경남에서 됐고 대구가 1981년도에 경북으로부터 분리되고 나머지 광주, 대전 뭐 마지막으로 울산이 이제 또 분리가 되죠. 이것을 이제 통합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유에서 지금 이재명식 통합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행정 통합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방 행정에서 오랫동안 몸도 담았고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 기준을 정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김민석이 1년에 5조씩 4년 한시적으로 준다 이런 어떤 돈에 팔렸죠. 이 때문에 예. 막 지금 급속히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당과 이재명 정권의 이번 통합의 목적은 정말 다분히 정략적이다.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 광주 전남에 선물 주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전 충남 같은 데는 본인의 신복 강원 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국민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제 일이 진전된 것이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광주 전남 특별법과 나머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 특별법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된 국가 인프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광주 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원칙인 기부대 양열을 이제 제외를 한다, 면제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부대 양열한 게 뭐냐면 기존의 군사 시설을 개발해서 그 재원으로 새로운 군사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조항이 대구 경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하,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속된 말로 광주 전남 퍼주기 특혜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요구했던 가장 핵심인 안고 내지는 핵심 사업들, 예를 들면 여타면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그 공항 이전이라든지 특히 어떤 국립의대 설립에 있어서 있던 그런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빠져서 법사위에 지금 계류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추미애가 이제 뭐 대구시 의회가 반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은 이제 보류를 시키고 광주 전남만 통과시켰는데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자중 질환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분히 광주 전남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받자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갈라질 테니까, 그래 갈라져 가지고 보수는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는 지방선거가 유리할 거야, 이런 작전을 쓴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주 전남만 하려고 했었는데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뭐 지역의 반발을 뭐 핑계 삼아 갈라치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추미애가 언제부터 대구시 의회 입장까지 생각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뭐 무조건 통과시키는 사람이 시의회 뭐 반대 성명 때문에 그걸 통과 못 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광주 전남만 있느냐, 왜 광주 전남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광주 전남만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다. 뭐 대한민국 전체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공정한 발전 이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어떤 프레임 만들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댓글창에서도 자중질환 아니고 쟤네들이 어떤 분탕질에 지금 놀아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장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오세훈 서울시장, 뭐 현직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좀 뻑하면은 뭐 자기네들이 뽑아놨던 그 당협위원장들 동원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막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중질환의 모습이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대구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은 서문시장이라든지 또 동성로라든지 그 바늘땅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듣는 이야기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지금 많이 나와서 사람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싸우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국민의힘 이미지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싸운다기보다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내용보다는 그냥 외부적으로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너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지금 제명이 됐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해야 될 입장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록 당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또 정이 약하기 때문에 아 저렇게 참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금 흔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마치 크게 분열돼서 싸우는 모습처럼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에만 지금 이롭게 되는 민주당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겠는데 지금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과거부터 이 보면 너무 지금 조급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 당대표 시절에도 당대표로서 사실은 윤석열호라는 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항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있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뭐 본인을 자꾸 뭐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서 탄핵이 되고 또 탄핵이 돼서 대통령 선거 내서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지금도 또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고 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지방선거에 참패를 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마냥 지금 그리고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친한계가 예. 지금 행동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네. 저는 참으로 좀 안타깝고 그런 행동이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우파 보수 국민들이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의원들을 지지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대구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진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대구시장에는 왜 도전을 하시게 됐는지 진짜 대구시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포부에 대한 말씀들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모쪼록 하여튼간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들을 잘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